아무래도 그 영어와 전공어를 합산해서 3년 동안 72학점을 이수하다 보니까 외국어를 습득하고 학습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게 또 내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거를 잘하지 못했을 때는 대입에서 좀 수시모집으로 갈 때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고는 그야말로 정말 다양한 성적과 다양한 진로를 가진 학생들이 많아서 처음에 그래서 일반고 교사가 되었을 때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한 교실 안에 체육특기자도 있고 사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 와중에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매년 한 교실에서 연기하는 학생, 실용음악 하는 학생, 미대, 체대 가는 학생들이 정말 골고루 있어서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토론으로 찾아온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내년부터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새로운 대입 개편이 적용되는 등 변화가 많이 예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외에 12월에 있을 고교 선택을 두고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요, 고교 유형별로 유익한 정보 나누는 토론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외고와 일반고 편입니다. 대일외국어 고등학교에서 10년 조금 넘게 영어교사로 근무했고요. 올해 초3부터 스카이는 시작됩니다를 출간한 하지원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보성여자고등학교에서 10년차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고 지금은 잠시 육아휴직 중인 김의진이라고 합니다. 외고 선생님과 일반고 선생님을 모셔서 이제 고교 선택 두고 많은 친구들, 학부모님들 고민하고 계셔서 좋은 정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그러기 전에요, 재직 중인 학교의 특징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어 고등학교는 그 특목고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수목적 고등학교인데요. 그 외국어와 그런 외국어 문화, 이런 국제적인 이슈들까지도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고입의 과정, 선발 과정을 통해서 합격한 학생들이 재학하는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외국어 전문 교과를 3년 동안 72학점을 이수해야 되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10년간 재직하면서 보면 통상적으로 그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선발할 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여학생 대 남학생 비율이 8대2. 네, 거의 매년 선발된 학생들이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외고의 종류에 따라서 개설되는 학과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재직했던 학교는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렇게 전공어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와 전공어에 관심이 있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게 가장 다른 학교와의 가장 차이가 큰 있을 것 같아요.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고랑 좀 비교했었을 때 어떤 네. 특징이 있다고 보세요? 국제고랑 좀 비교가 안 된다. 네. 외고에서도 인재상이 국제적 리더를 네. 기르는 거고, 네. 국제고도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어떤 네. 점이 좀 다르다고 보세요? 외고는 말 그대로 외국어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국제고는 조금 더 국제적인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 이제 선택 과목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국제사회, 국제경제, 뭐 국제정치 이런 과목들을 국제고등학교에서 이제 배울 수가 있는데, 외국어 언어보다. 네. 지금 또 올해 얼마 전에 발표가 났거든요. 이제 국제고와 외국어 고등학교가 통합되어서 국제 외국어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통합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책이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발표가 되면서 올해 12월 달에 고2을 치르게 되는 현재 중3 학생들한테는 조금 적용이 되기에는 조금 발표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겠지만, 지금 2024년 기준 중2 이하의 학생들한테는 국제 외국어 고등학교의 통합된 명칭 아래 그 커리큘럼도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맞아요. 국제 외국어 고등학교를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고는 그야말로 정말 다양한 성적과 다양한 진로를 가진 학생들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목고를 졸업하고 잠깐 뭐 강남 한복판에 있는 자사고에도 근무를 했는데, 처음에 그래서 일반고 교사가 되었을 때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한 교실 안에 체육특기자도 있고 사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 와중에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매년 한 교실에서 연기하는 학생, 실용음악 하는 학생, 미대, 체대 가는 학생들이 정말 골고루 있어서 저는 이게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장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양한 진로를 가진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공부한다는 게 모르겠어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교사로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게 여겨진 게 진로 영어라는 진로 선택 과목 수업이 있는데 각자의 진로에 맞는 영어 주제를 찾아서 발표를 하는 건데, 저는 매 시간 진짜 교양 수업 듣는 기분으로 다양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또 서로의 진로를 응원해주고 이런
이런 에피소드가 아마 일반고의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 근데 네. 진로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네, 그래서 일반고의 대다수의 진로 선생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전문대부터 네. 당연히 상위권 대학은 당연하고 직업반 위탁 교육이라고 해서 일반고에 왔으나 대학 진학의 뜻이 없어졌다 하는 학생은 위탁 교육을 하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굉장히 넓은 데이터를 갖고 계실 수 있다. 오히려 일반고 선생님들이. 일반고에서 선생님 대표하는 뭐 수업의 한 장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영어 교사니까 진로 영어 수업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정말 다양한 자유로운 주제로 너의 진로에 관한 발표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제가 되게 감명받은 게 안경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미국 시력검사와 우리나라 시력검사 제도의 비교 뭐 이런 거를 한 학생도 있었고 경찰이 꿈인 학생은 미국 경찰제도와 우리나라 경찰제도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꿈을 가진 학생들이 있었는데 담임으로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아이들이 네네. 하도 천차만별이어서.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다양한 진로를 꿈꾸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비슷한 성적과 성격의 아이들이 모여있는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어떻게 보면 우물안 개구리였거든요. 다 같이 외교관을 꿈꾸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진짜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을 평생 친구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고3이 되면 서로의 꿈을 막 응원해줘요. 이런 상위권 건가요?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제 네. 많이 추려져서 음. 고3 2학기가 되면 한 10에서 20%만 서울 10개 안에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너네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니? 그러면 저희는 얘 1등급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공부를 안 하겠습니다. 따라주는 건가요? 서로의 꿈을 이런 거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각자의 트랙을 각자 잘 찾아가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 게 저는 좋은 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고는 네. 학생 간 편차가 어떨까요? 성적 편차. 성적 편차 지금까지 당연히 1등급에서 9등급 시스템이기 때문에 편차는 다 나뉘고요. 외고라고 해서 뭐 모든 학생이 영어를 탑 클래스로 잘하지는 않고 그 안에서도 영어 실력 차이가 나뉘는 건 분명한데 수업할 때 특징을 찾자면 정말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그러니까 또 영어가 중요하고 네. 단위수가 높다 보니까 내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이제 그것을 또 잘 받기 위해서 집중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전교에 뭐 수업을 안 듣는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없지. 일반고로도 10명 중 100명 중에 몇 명 잘까요? 한 30명. 30명. 그렇진 않죠. 거의 다 거의 앉아서. 열심히 이제 듣고 그리고 아까 8대 2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학생이 80%. 그럼 남학생들은 내신에서 조금 불리함이 있을까요? 그거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하시죠?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 꼼꼼하게 챙기고 안 챙기고는 남녀의 이슈가 아니라 그건 성향인 것 같아요. 뭐 애들을 들여다보면 남학생이라도 정말 꼼꼼하고요. 글씨 진짜 예쁘게 쓰고 그 누구보다 FM대로 정말 꼼꼼한 아이도 있고 이 여학생이지만 정말 아닌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 어떤 성별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개인의 차이고 이제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생활 습관을 지도했느냐가 학교에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고에서 잘 적응한 학생들은 어떤 좀 특징이 있었을까요? 잘 적응한다는 게 결국 성적이 잘 나온 학생일 예.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은데 졸업 후의 행보라든지 졸업 후의 행보는 일단 성적을 대입 결과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고는 당연히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교과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예지만 전과목 1등급으로 1.0으로 졸업한 유니콘 같은 학생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이거는 뭐 너무 유니콘 같은 학생이긴 하지만 몇 명 보셨어요? 10년 중에? 1.0은 2명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딱 1.0으로 예. 딱 떨어진 학생. 근데 정말 선생님들이 예뻐하실 수밖에 없는 제가 자사고에서 근무했을 때는 뭐 수능에 1등급 나오고 내신이 잘 나와도 학교 수업을 잘 듣지 않거나 그냥 각자 알아서 공부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얘는 정말 아파도 학교에서 아픈 학생이죠. 일반고에서 유니콘은 학교에서 정말 충실히 정말 하는 학교에 친구죠. 충실한 친구죠. 그래야 내신 1.0이 나오더라고요. 출결도 완벽하고 정말 성실의 아이콘인 학생이 일반고에서는 사실 좋은 내신을 거두고 교과로 많이 진학을 하는 편이고 저는 사실 베이스가 특목고라서 굉장히 일반고 교사로 좀 뜻깊게 느꼈던 게 정말 학교에 많은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늘 무기력한 학생이었는데 지금 베이킹을 해가지고 굉장히 자신의 진로로 난리가 난 그 분야에서 정말 최고가 된 학생들을 보면서 이게 꼭 선생님으로서 어쩔 수 없이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가르치긴 하지만 꼭 진로가 대입에 맞춰진 공부가 아닐 수도
싶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는 그런 네네. 환경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정말 만나면서 정말 꿈을 더 키우는 경우도 네, 있고 네. 반대로요. 왔는데 더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런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내신형이라고 생각하고 온 학생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자기는 A등급이 항상 나왔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일반고를 와서 내신을 따보겠다라고 했는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무너집니다. 왜냐면 유형도 다르고 공부 방법도 다르죠. 아무래도 고등학교 수업이 중학교 때는 그냥 암기로 거의 전 과목을 커버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는 수능형으로 내신도 많이 출제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첫 중간고사 끝나고 굉장히 많이 좌절해요. 그리고 나는 이미 끝났어. 나 이제 정시만 할 거야. 이런 학생들이 제일 안타까운 학생이거든요.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선생님 저는 이제 정시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수행평가 안 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 뒤까지 보셨을 때 3학년 때 좋은 결과를 정시 올인한 학생 치고 솔직히 잘 가는 학생은 없었고 그렇죠, 선생님, 일반고에서. 담임 선생님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한 번 망쳤다고 절대 인생 망한 거 아니다. 끝까지 멘탈 부여잡고 수시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놔라. 학생들이 결국에는 잘 됩니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그 설립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고등학교인데 특목고에 가면 대입이 잘 풀리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왔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그 특목고의 설립 취지를 온전히 잘 이해하고 인재상과 자신이 잘 부합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3년간의 커리큘럼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 그게 딱 자아상과 부합하면서 학교 생활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수업도 열심히 들으면서 성적도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적응을 조금 하기 어려운 친구들은요. 잘 되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외고에 왔는데 영어와 전국어 실수가 너무 많은데 본인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수업도 힘들고 내신 받기도 힘들고 수시 모집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고 수업 따라가기도 바쁘고 수행평가도 바쁘고 비교과도 하느라 바쁘고 네. 이 바쁜 스케줄 관리에서 좀 유독 눈에 띄는 애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공부가 단순히 국영수 성적 잘 받는 게 아니다. 자기관리 능력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면 뭐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가 나가잖아요. 자기관리가 안 되는 학생은 프린트를 줬는데 잃어버렸어요. 다음 시간에 또 줬는데 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관리가 되는 학생들은 그 뭐 프린트를 챙기는 것부터 수행평가에 보면은 그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요. 이게 단면 인쇄인지 양면 인쇄인지 폰트는 뭘로 해야 되는지 글자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챙겨서 완벽하게 딱 데드라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애가 있는 반면에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친구들은 수행평가며 내신이며 항상 쫓기듯이 뭔가 스케줄이 꼬여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은 자기 관리 능력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일반고, 외고, 오해와 진실을 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던 질문 중에 맞는 부분, 아닌 부분을 좀 몇 가지를 가려주신다면요. 일단 일반고에 오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약간 패배감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나는 첫 번째 입시에 실패를 했고 나는 이제 약간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내신도 5등급제로 바뀐다고 하니 일반고 가면 망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약간 일반고 교사 입장에서 속상하기도 하고 왜냐면 내신 부담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다는 그 단순한 숫자 때문에 내신 부담은 이제 정말 많이 줄었다. 또 왠지 10% 안에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신가 봐요. 심리적 부담은 줄었을 수 있지만 대신에 이렇게 격차가 등급별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2등급이 조금 더 치명적이 될 수 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제가 방금 잠깐 말씀드렸던 진로 선택 과목이 굉장히 숨통을 트여주는 절대평가였거든요. 심지어 ABC 3단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숨통을 트여주는 과목이었는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전 과목을 상대평가를 하게 돼서 내신의 부담은 저는 크게 줄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교육부가 정책을 펼 때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고를 굉장히 우대해준다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래서 뭔가 일반고로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지원책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요즘 소인수 과목, 좀 특수한 과목들을 어느 학교가 많이 편성을 하고 개설을 하는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일반고 같은 경우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선생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강사비가 잘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예. 해서 일반고끼리 묶어서 온라인 또는 그럴 수 오프라인으로 열어주시는 그런 다양한 루트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일반고 가면 너무나 제약이 많을 것이다라는 오해는 좀 선입견은 걷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약간 수업의 질이나 교사의 역량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 진학률을 자랑하는 학교에도 근무해봤지만 네네. 사실 어느 학교나 열정적인 선생님의 비율은 똑같아요. 어떤 특정한 선생님들이 멱살 잡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학생부 학생부. 세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목고에 비해서 듬성듬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정말 학생이 챙기기 나름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프로그램이 촘촘하지 않다고 하기보다는 그거를 챙기는 학생들이 정말 소수예요. 선생님들이 뭐 정말 챙겨주고 싶어도 그렇죠. 예. 정말 다 이렇게 떠먹여주기 직전인데도 안 해오는 학생들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이거를 왜 안 챙겨줘?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정말 선생님들이 기한을 늘려주고 이거 해와라라고 해도 저는 여고라 좀 덜한 편인데 사실 일반고 남고 선생님들이 뒷목 잡으시죠. 그렇죠. 아, 외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좀 가려주세요, 선생님. 요즘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는 의대 열풍이고 이과가 대세이다 보니까 외고 가면 뭐 이제 뭐 문과 쪽 지나가는데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취업 못하는 거 아니야? 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의대 열풍, 뭐 이과 대세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중3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문과 경계가 아예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을 보면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융합형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외고 출신인데 대학에 가서 경영학과와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해서 융합형 인재로 배출되어서 이미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저희 후배들도 보면 영어교육과와 공대 전공을 함께해서 이제 사회에 이미 진출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에서 전공을 하나만 하지 않고 거의 많은 학생들이 2개씩 전공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문과를 가는 게 또는 뭐 외고를 가는 게 이 시대에 좀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 아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잠깐 대입 개편이라든지 고교 학점제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어가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기가 사실 이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중3은 정말 고민이 많거든요. 대입 개편이 있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있잖아요. 이것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질까요? 일단 09년생 학생들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께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89년생 그 08학번 그 전설의 08학번이 내신 9등급제가 처음 도입되었고 수능 정말 딱 1년만 실시했던 그 등급제 수능 그거에 그 한복판에 선생님은 잘 견디셨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가신 거 아닌가요? 오프 더 레코드지만 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우리 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도 이 대기자 TV를 듣는 학부모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준비하면서 저 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모든 네. 것이 혼란이어서 특목고에서 자퇴를 우르르 했던 내신이 맞아요. 불리해져서 근데 오히려 지금 그 반대 상황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왜 하필 우리 애 때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이제 정신 차리시고 이제 선택을 현명하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교사도 학교도 굉장히 혼란이에요. 선생님들끼리 어떤 말씀하세요? 왜 하필 내가 교사였어? 지금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이거 시작되기 전에 내가 퇴임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순차적으로 지금 많이 진행돼 있거든요. 해보니까 지금 취지는 좋고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시간표가 안 짜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공강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정말 거의 대학교처럼 내가 알아서 내가 들을 교실을 7교시 찾아서. 내내 찾아가야 되고 시험 시간표가 이게 또 머리가 아픕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지금까지는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감독 선생님이 8종류의 시험지를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나눠주신대요. 근데 이제는 일괄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시험 볼 교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되는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성차별적인 발언일 수 있지만 남학생들이 챙기지 못하고 지금 2교시에 화학시험 봐야 저 되는데 아들 둘인데 큰일 났네요. 화학시험 봐야 되는데 안 가고 아. 자기는 시험 끝났다고 생각하고 집에 오는 경우가 예. 실제로 그럼 있다고 선생님은 이제 합니다. 잡으러 다니시는 거죠, 이제 또. 난리가 나죠. 아.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시험 날이니까 꺼놓거나 안 가져온 맞아요. 경우는 엄마가 막 이제 찾으러 나서고 시험 종료 10분까지만 입실은 하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만 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 말씀하신 자기 관리 능력이 자기 주체성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이제 학급의 개념이 없어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했던 게 고3 같은 경우는 조회, 종례, 그 다음에 종교, 체육 수업밖에 같이 듣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벌써. 그래서 나머지는 다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랑 정말 안 친해요. 예를 들어서 물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인데 나는 물리를 듣지 않으면 1년 안 내내 만나네요. 어색한 거라서 이게 진학
상담할 때 처음 거의 담임 선생님을 뵙는 이런 경우가 이제 그래서 좀 학교가 많이 변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게 정말 학급 아이들이랑 어색한 거예요.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운동회나 뭐 이렇게 학급 특생 활동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색해요. 선택 과목이 많이 겹치는 친구들이랑 3년 내내 훨씬 친하고 그래서 이제는 학급의 의미가 많이 없어져서 이것도 굉장한 변화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굉장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안 친하면 담임 선생님이 기재하는 학생부의 맞아요. 역량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의 고민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정말 많으세요.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이 자료를 막 많이 수합하러 다니세요. 제가 뭐 엄마처럼 우리 애가 집에서는 요런데 다른 밖에서는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냐 이렇게 다른 교과목 선생님께 예. 소스를 많이 얻고 다니시는데 아, 이것도 아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특히 뭐. 올해 지금 과목 네. 세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과목이 어떤 과목이 개설돼야 되는지가 지금 학교별로 돼야지 맞아요. 이제 설명회를 할 거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준비가 돼 있을까요? 지금은 뭐 현재 이런 과목이 열렸습니다라고 보여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고교 선택하실 때도 현재 이 학교에서 무슨 과목이 열렸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크게 변동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정말 생뚱맞은 과목 선생님을 갑자기 모셔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지만 꼭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냥 대놓고 학교 설명회 가서 질문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이걸 듣고 싶은데 열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 방안이 있는지 뭐 옆에 있는 학교에서 공동교육 과정을 따오겠습니다. 아니면 몇 명 이상의 학생이 되면 책임지고 듣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도 한번 이렇게 설명회에 가셔서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수업이 개설되고 또는 개설될 예정인지 네. 직접 가셔서 확인하셨으면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교육 계획서가 반드시 올라와 있어야 돼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이 현재는 열려 있고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참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과목들을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돌아가고 이제, 있죠. 네,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정보가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오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픈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 홈페이지나 고교학점제 홈페이지나 관심 있는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원하는 정보가 대부분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불안해하고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정보를 관심 있으시다면 발빠르게 확인하시고 그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했는데도 궁금증이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뿐만이 아니라 특목 자사고도 학교 입학 설명회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하신 다음에 현장에 가셔서 반드시 궁금증을 해결하시고 오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고요. 고교 학점제로 인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스템이 대학생처럼 이제 다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개인 시간표를 짜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어떤 과목을 안 들을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걸 공부하고 싶고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3 시각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컸을 때 어떤 직업을 갖고 싶지? 직업을 모르겠으면 어떤 직업군에 종사하고 싶은지 그런 직업군에 가려면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전공은 어느 대학교에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내가 이 대학교 이 학과 정도에 가려면 수시로 갈 건지 정시로 갈 건지 그러면 내신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 수능 점수는 몇 점 정도 나와야 되는지 이거를 산에서 오히려 생각을 하면 지금 중3 입장에서 그러면 나에게는 이런 고등학교가 맞겠다라고 중3 시각에서도 보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시각도 같이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외고에 근무하면서 외고에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말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외고가 없어진다, 뭐 자사고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항상 위기나 어떤 정책들이 바뀌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학교가 경쟁력을 갖추고 학생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저는 그게 바뀌는 정책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다. 오히려 근데 지금은 반대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지금 오히려 그 외고는 전문 교과가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오히려 고교학점제가 돼서 선택권이 많다 보니까 유리한 거 아니냐, 네. 특목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아쉽게도 선생님이 퇴사를 하시고 네네. 퇴직을 하시고 오히려 지금은 특목고가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교과 개설이나 이제 그런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내신 성적에도 큰 변화가 있잖아요.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가 되면서 상위 4%만 1등급을 가져가던 게 이제 상위 10%가 1등급을 받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특목 자사고의 단점이었던 내신 경쟁이 좀 완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특목 자사고의 인기는 여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들었던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목고는 들어야 될 외국어 실수가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선택 과목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 외국어 고등학교로 이제 통합되면서 그 72학점이던 외국어 전문 교과 시수를 줄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외고 입장에서는 좀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12월 초에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부모님들 너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고교 선택 두고 고민하는 부모님들, 학생들 위해서 이런 부분은 꼭 챙기고 선택했으면 좋겠다.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정보의 홍수잖아요, 요새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중등 맘들을 존경하는 게 5세, 저희 딸 영어 유치원, 일반 유치원 선택하는데 막 머리가 빠질 것 같았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뭐 저도 뭐 유치원 검색하면서 너무나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혼란이었는데 뭐 다시 공교육 교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공신력 있는 정보를 갖고 가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은 게 기본적인 걸 오히려 놓치시고 지역적인 거에만 이렇게 몰두를 하셔가지고 되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대다수 계신데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가장 먼저 고교 학점제를 교육부에서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뭐 고교 학점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학교 알림이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반드시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 뭐 유치원 상담 가보니까 아무리 온라인으로 정보를 습득한들 발로 뛰면 또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딱 교무부장님 말씀하시는 순간 감이 옵니다. 맞아요. 꼭 한번 이렇게 교문을 열고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고 또 약간 뭐 부수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휘둘리는 학생이 또 굉장히 요새는 많아요. 남녀 공학이 유리한지 우리 아이에게 아니면 뭐 여학교가 유리한지도 네,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정말 이거는 사소한 거긴 한데 여학생들의 경우는 중학교 때 정말 사이가 안 좋았던 학생이랑 반드시 다른 학교에 가고 싶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이 얘기 제가 진짜 많이 들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선생님 중3 때 진로를 결정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저 지금 36인데도 제 진로를 이게 맞는 길인가? 그래서 정말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특정 학과를 간다고 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대학 입학 이후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대학교에 가기 유리한 학과가 뭔지 이렇게 좀 학교가 약간은 뭔지. 좀 여유 있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목고와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고2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제 외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4학기 영어 내신 성적이 반영되고요. 출결 같은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이 하나가 있을 때마다 마이너스 1점씩 감점이 되고요. 1단계 이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국어 성적으로 이제 처리하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사회 성적 이렇게 역순으로 학기별로 성적을 처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고를 준비한다면 우선 중학교 때 4학기 내신이 영어, 국어, 사회 교과가 없는 경우에는 역사 교과로 대체하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신 관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작성을 한 다음에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런 사항들을 꼼꼼하게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한 다음에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궁금증이 생기면 입학 설명회 가시거나 전화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10월, 11월은 본인의 중학교 생활의 성적과 학교생활 기록부와 활동들을 돌이켜보면서 특목 자사고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담과 조언이요. 고교 선택을 놓고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님께 유용한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